네, 예고해드린 대로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주가가 오늘 좀 주춤했지만요. 네, 오늘 주춤했습니다. 무섭게 올랐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보시기에? 예. 선거 끝나고 나서 16거래일 중에 13거래일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르는 폭이 오늘 기준으로는 14% 올랐습니다만 어제 제일 많이 올랐을 때는 15% 올랐고요. 6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예, 뭔가요? 기대감인가요? 그렇죠. 예. 기대감이고 기대감 중에 아주 기대감 불을 아주 제대로 지펴주셨죠. 예.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이 주식을 좀 아시는 분이에요. 예.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예. 보시기에 그렇습니까? 예.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주식을 제일 잘 하시죠. 주식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건 확연하죠. 예.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할 거냐 했는데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네. 했고 최근에 원내대표께서도 곧 하겠다고 해서 이 기대감이 엄청나게 크게 작동을 한 거고요. 이게 왜 이렇게까지 작동을 하는지를 좀 근원적으로 파고들면 1번 얘기를 좀 해야 합니다. 1번의 경우 그 아베 세 가지 화살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중에 세 번째가 구조개혁인데 이 구조개혁을 하면서 기업들의 구조개혁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시작이 2013년부터 정확히 시작돼요. 그러면서 일본의 오사카 거래소하고 도쿄 거래소가 합병을 하고요. 그리고 또 14년에 이토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밸류업이라는 걸 추진하죠. 그런데 그때 13년에 일본의 지수가 얼마였느냐? 8,500쯤 됐었어요. 근데 작년까지 10년 동안 지수가 얼마까지 올라갔느냐? 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무려 지수가 4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일본 시장을 보고 화들짝 놀랬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작년 24년도에 한국도 밸류업 하겠다고 했고 또 그 밸류업의 중심에 상법 개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1월 달에 거래소를 갔었고요. 그래서 상법 개정하겠다고 했고 금감원장께서도 외국에 로드쇼 가가지고 상법 개정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월부터 7월 10일 정도까지 대략 한국 주식을 25조 삽니다. 근데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그러고 나서 없던 일로가 됐군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됐죠. 외국인 입장에서 없던 일로 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을 당한 거고. 그러고 나서 올해 4월까지 무려 외국인이 거의 40조 원에 가까운 주식을 팝니다. 그래서 그렇게 엉망이 됐다가 상법 개정을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지금 뭐 6월 달에 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죠. 상법 개정이 그 정도로 중요한 건가요? 네, 일반인들은 이거 잘 모르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기술이 좋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기를 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하고 거래를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한국 주식시장이 딱 그 모양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인식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손오공처럼 막 분신술을 써요. 머리카락 뽑아서 심각하죠. 막, 손오공이 여러 개 나오듯이 갑자기 기업이 한 개면 되는데 여러 개가 나와요. 뭐 여러분들 뭐 한국에서 요즘에 대표적인 외국 기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가 상장되어 있을까요?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그게 이제 구글 회사잖아요. 그럼 구글은 상장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알파벳 모회사 한 개로 상장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느새 보면 뭐 2개, 3개였던 기업이 어느새 보면 한 10개 정도 되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액주주거나 대주주거나 똑같이 그 분할을 해서 똑같이 같은 뭐랄까 이익을 본다던가 같은 손해를 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대주주들만을 위한 거죠. 대주주는 이익을 보고 소액주주들은 다 손해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우리 앵커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는 한국은 자본주의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미국하고 가까워 필리핀하고 가까워 이러면 저는 단호하게 한국의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필리핀하고 월등히 가깝다.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저 등을 잘 보시면 칼이 꼽혀 있을 거예요. 하도 배신을 많이 당해가지고 등에 칼이 여러 꼽혀 있어요. 그게 그 핵심, 그 배신 당하는 가능성을 쥐어주는 핵심이 상법 개정이군요, 지금. 근데 원래는 상법 개정 안 해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 당연한 거고. 예. 그러면 회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주주라고 예. 불러요. 예. 그러면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일하면 주주를 위해서도 일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걸 갈라쳤습니다. 어디서? 법원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상법 개정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발을 띄는 건데 예. 사실 이게 완성이 되려면 법원이 바뀌어야 했군요. 그렇죠. 법원 아까도 판결까지. 제가 그래서 그거 부분이 궁금해서 그랬는데 네. 법원이 바뀌지 않는 한 그렇죠.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네. 법원이 그걸 관대하게 봐주면요. 네네. 그럼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이 좀 긴장을 해주시고 예, 우리가 진짜 예. 플리즈 제발 부탁해 하고 하는 건 뭐냐면 상법 개정해 주는 건 너무 고마운 일이고 예. 감사한 일인데 예. 상법 개정을 기업들은 일부는 원치 않겠죠. 예. 근데 개정이 돼요. 그럼 이 기업들은 뭘 하겠습니까? 예. 법원 로비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네. 아까도 방금 의원님 모시고 궁금했던 게 네. 법원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경영상의 판단이다. 네.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 예, 예. 상법 개정의 어떤 취지는 무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물론 문구가 예. 이사는 주주 충실 의무가 있다. 예. 이렇게 바꾸면 설마 사람의 얼굴을 하고 예. 그런 정도의 판결을 내릴까? 예. 인간으로서 그런 정도의 생각은 들어요. 예. 그 설마 그 정도까지일까? 예. 그 정도까지 타락했을까? 예.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그러나 그래도 제가 걱정하는 예. 건 지금 걱정하시는 게 동일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나 법원이요. 네. 이게 어떤 경영상의 판단으로 회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네. 이렇게 압도적으로 편을 들어주면요. 네. 그게 또 불가능한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거의 상법 개정의 완성은 판례까지 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릴 때 그 부분이 불안하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렇죠. 저희도 그거 불안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경영자 측의 이야기를 대변하면서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되면 한국 기업들이 제대로 기업을 할 수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미국 기업들은 기업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들이 공정하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인데 예. 자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한번 손꼽아 보십시오. 예. 뭐 애플, 구글, 뭐 페이스북, 요즘 뭐 엔비디아 예. 등등등 수많은 기업들이 다 창업가들이 예. 세운 기업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10대 기업 찾아보세요. 창업가들이 세운 게 있나. 그만큼 우리나라 역동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역동성이 떨어진 거는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사람들이 뭔가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누가 갖고 있는데 이거 잘 될 것 같아. 예. 그럼 투자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게 지금 완전히 그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 구조적인 어떤 최근에 이런 선진 기업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도 역동적인 기업이 나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자본이 그걸 보장을 해주고 밀어줘야 돼요. 예. 근데 그 문화가 만들어지려면 자본시장이 좀 공평해져야 됩니다. 예. 공정해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공정성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예. 네. 그렇다면 아까 법원의 판례도 중요한데요. 네. 상법 개정을 할 때 그 법 개정의 문구를 네. 판사의 자의성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굉장히 어떤 엄밀하게 문구를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네, 그걸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써주신다면 네,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그 그렇죠. 부분들은. 네. 그분도 좀 엄격하게, 네네네. 예, 세밀하고. 네, 예. 도움이 됐죠. 저는 하여튼 법원의 자의적 판단이 아까부터 걱정스러워서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럼요. 예. 아니 뭐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는 예. 말이 뭐냐면 뭐 멀쩡한 회사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어떤 그 화학 기업이 중요한 에너지 회사를 분할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외국 네. 투자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걸 보고 들어왔는데 네, 그걸 그렇죠. 쏙 빼가지고 딴 데서 예. 그러니까 회사를 따로 세워버리면요. 예,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불법이 아니에요. 예. 그럼 외국인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냐? 예. 이게 외국인들의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법안이라고 진짜 한다고 저걸 이렇단 말씀이시죠? 이게 너무 모렴치예요. 예. 예, 이 자본을 가진 분들이 정말 존경을 받으려면 예. 이런 모렴치는 좀 없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덕분에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자기를 다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괜시리 도매급으로 욕먹는 게 예. 우리나라 상황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상법 개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 정리를 그럼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기꾼이 드글드글한데 네. 어떻게 여기서 뭔가를 해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상법 개정되고 예. 뭔가 잘 풀릴 거라고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예. 앞서 1번 얘기 드리면서 한국
이 외국인 투자가 많이 들어왔다. 예. 왜냐하면 1번 예를 보니까 야 한국도 밸류업 되면 이거 엄청 좋겠네. 네. 그래서 엄청 상반기에 작년에 들어왔던 예. 거예요. 근데 야 역시나 이날은 안 되는구나 하고 싹 다 빠져나갔죠. 네. 근데 이게 진짜 다시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 지금 겨우 한 5, 6조 들어왔어요 외국인들. 근데 저는 30조 이상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아마 지금 주식을 좀 들고 있으신 분들은 예. 가슴 두근두근 뛰어도 괜찮은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래요.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예, 이거 어마무시한 상황이에요. 이거 그리고 예. 아주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래요. 예, 예. 그런 그러면 대통령 공약인 네. 5천도 결코 장밋빛 전망만은 아닐 수도 있다. 자,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업계 사람이니까 예. 여기서 그냥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예. 그 밸류에이션을 해드리면 예. 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 지금 장부 가치의 0.75배에서 1.4배 정도에서 움직여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의 4배에서 움직입니다. 예.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는데 밸류업 하면서 4배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나라보다 장부 가치 대비 훨씬 높게 올라갔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부 가치가 얼마냐? 예. 1이 좀 안 됩니다. 그래요. 지금 3천에 예. 1 정도 돼요. 예. 3천이 1 내외가 되는데 예. 자, 그러면 1.4배면 3, 40이 4,200이죠. 예. 근데 뭐 일본 비슷하게만 가도 미국 뭐 4배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 2배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배예요. 예. 예, 그러니까 6천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5천이라는 게 예. 뭐 되게 그 꿈속의 숫자처럼 보이지만 예. 우리나라가 이 수급 이런 그 공정한 룰이 만들어져서 예.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예. 외국과 비슷한 밸류에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했느냐? 그동안에 계속해서 불공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치솟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기대감만 유지된다면 네. 지금 이 상승세는 꽤 장기간 갈 수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요.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형적으로 좀 길게 장기가 상향세를 가져도 네, 네.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당연하죠. 예. 네. 지금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강세장이라는 거, 예. 이 방송 들어보시는 중에 한 8할 정도는 강세장을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 2007년 이후 강세장이 없었어요. 예. 코로나 때 반짝 상승장은 있었습니다만 강세장이라고 하면 2, 3년 정도 쭉 이어지는 장세를 말해요. 근데 미국이 그럴 때 우리가 네. 소외됐죠, 완전히. 네, 미국은 거의 항상 그런 것처럼 예. 보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는데 그 강세장이 펼쳐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조정은 짧고 상승은 깁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예. 그 앞서 말씀드렸지만 13거래일이나 올랐기 때문에 이번 달에 예. 빠지면 많이 빠질 수 있잖아요. 예. 빠졌다가 싹 올리면서 끝나요. 아.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싹 올리면서 버티는 끝나요. 힘이 있군요. 예, 그래서 근데 예. 몇몇 분들은 예.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야, 한국 그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네. 1%도 안 나오는데 무슨 주가 상승이냐. 예. 이렇게 말씀하실 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측면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이 어디냐면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리고 2등, 3등 서로 각축전을 벌이는 게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예요. 예. 지금. 근데 마이크론이 비싸겠습니까? 하이닉스가 비싸겠습니까? 네. 마이크론이 훨씬 비싸요. 왜 그럴까요? 네. 하이닉스가 한국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한국은 네. 왜 그럴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하지 못한 시장 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게 바뀌면 앞서 말씀드렸던 장부 가치가 전반적으로 이 밴드가 레벨업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국의 성장률이 안 나와도 주가는 일단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한국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의 수급적 상황을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좀 어둡더라도 네, 한국 기업들이 평가만 제대로 받아도 오를 것이다 주식은. 예. 맞습니다. 바로 예. 그 점이죠. 한국 회사들은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예. 근데 사실은 기업들의 자업자득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근데 대신에 좀 억울한 기업들도 있죠. 잘 했는데, 네, 잘 지켜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미국의 지금 워낙 국제 질서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네. 관세 협상 같은 거는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수출 기업이나 이런 예. 데 영향은 좀 있는데요. 예. 그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재미난 게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두 가지가 예. 이 얘기하면 머릿속에 이제 막 뭐 복잡해지실 텐데 네. 쉽게 말씀드릴게요. 금리하고 환율이에요. 네. 근데 어찌 되었건 지금 상황은 환율이 달러 기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3년 만에 최저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 달러를 약세로 보내야 됐다는 거고 예. 그동안에 이제 달러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 정부는 그거를 그대로 잘 지키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약화가 된다면 예. 작년도 미국 증시의 그 뜨거웠던 흐름과는 전혀 다른 네. 상반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자산을 운용하시는 분들한테 꼭 드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달러를 갖고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예. 세상을 바라봐라 예. 라고 말씀드려요. 예. 그런데 지금 이미 고점에서부터 10% 이상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0% 이상 떨어졌고 예.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더 떨어집니까? 네,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근데 왜 더 떨어지느냐? 예. 요거는 내용을 따져보면 앞서 제가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미국 그 물건에 대해서 예. 사람들이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상품이 미국에서 발행하는 미국 채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을 하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야 돼요. 예.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를 그만큼 안 주면 사람들이 안 사죠. 예. 근데 최근 2, 3개월의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예. 2% 중반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금리도 떨어져야 돼요. 예. 떨어지다 마는 거예요. 예. 왜 이럴까요? 예. 미국 채권에 대해서 옛날만큼 매력을 못 느끼는 겁니다. 예. 왜 그러냐? 예. 미국이 지금 1년에 GDP가 한 7.7조, 한 8조 정도, 예. 8조 달러 정도 사이 되는데 빚이 38조 달러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빚에서 이자 돈만 해도 그 군수 예산을 예. 넘어가는 국방비를 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과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 빚을 찍어낼 것 같은데 예. 채권을 찍어낼 것 같은데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네요, 보시기에. 미국 재생에서 예. 미국 기축이 과연 흔들릴 수 있을 것이냐.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 예. 죽을 때까지는 미국 달러 기축은 그렇게 유지될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야, 요즘 봐서는 이러다가는 좀 이상하겠는걸?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중에 주요 경제 목표 중에 하나가요. 네. 그 국내 부채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 가격을 올리려는 그러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리려는 목표가 있어서 네네. 그 정책은 좀 강하게 하지 않을까요?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그 정책을 결정하는 FOMC라고 하는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에 대해서 아주 뭐 정말 강도 높게 예. 욕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왜냐하면 파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무역 그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품 가격이 올라갈 경우 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금리가 낮진 않지만 예. 함부로 내리진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트럼프는 무슨 소리냐 지금 네. 인플레이션 2% 중반밖에 안 나오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예. 미스터 툴 레이트 이렇게 예. 막 욕을 하면서 빨리 내려라 이러고 있는데 국채 이자 부담은 엄청나니까요. 네네. 예. 그것도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켜봐야 그러냐? 되는군요. 예, 왜 그러냐면 미국의 지금 서비스 가격이 떨어지고 부장님 있어요. 지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벌써요? 예, 네, 한 번 더 다음에- 모시겠습니다. 예, 다음에 조만간. 불러주세요. 예. 네. 신한투자증권 곽상준 부장이었습니다.